안녕하세요. 메타명리 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갑진년 기토일간의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간 분들 현재 2023년 개묘년이 천간으로는 편재해, 지지로는 편관에 재생살의 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로 내가 도전적인 그런 과제들 혹은 그러한 중압감이나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긴 해요. 그래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럴 때 내가 스스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내공과 능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의 자리나 체면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명예적인 보상을 얻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런 어려운 미션들을 또 해결하다 보면은 이렇게 재성적인 그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2023년 개묘년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힘드신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또 2024년 갑진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2024년 갑진년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운의 활용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간별로 또 일티별 이렇게 일주별 신년 운세는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한테는 연주가 있고 월주가 있고 또 시주가 있죠. 그리고 각자의 대운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운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그러한 흐름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무시한 채로 이렇게 일주별로 또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점은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일주별로 보는 것도 의미가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긍정에 활용을 하시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서론이 길어지기 전에 2024년 갑진년 또 앞으로의 운의 흐름을 간단히 알아보는 또 기토일간 공통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 분들은 2022년 이민년부터 운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민년에는 천간으로 임수가 정제였죠. 그리고 지지로는 정관, 재생관의 해였는데, 자, 올해가 천간으로 편재가 되고요. 개수가, 그리고 묘목이 편관이 되죠. 다양하게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2022년에는 다소 내가 무리수를 두지 않는 선에서 안정감을 느껴왔다라고 하면은 2023년에는 내가 다소 좀 무리수를 두게 되는 일을 하게 된다든지 혹은 나에게 좀 미션이나 그런 난이도가 높은 그런 과제가 오기도 해요. 그 부분은 제가 월운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그게 뭐 부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금전적 문제 혹은 여러 가지 그런 건강적 아니면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기토일간 분들은 다소 조금 스트레스나 좀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로 난관들을 자꾸 마주치게 되는 그러한 구간이 되기도 해요. 올해까지. 그러다가 내년에는 자, 천간으로 2024년 간목이 바로 정관이죠. 그리고 지지로 진토는 겁재가 돼요. 자, 이렇게 정관 겁재의 운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정관 겁재라는 건요, 사실 여러 가지로 또 발현될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내가 지난 해 동안, 자, 2023년 동안 무언가 일을 제대로 수행을 해왔고 그런 미션들을, 도전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아갔다라고 하면은 2024년에는 또 그것을 또 내가 누리게 되는 그런 구간도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적인 나의 공 혹은 나의 자리, 명예, 체면, 뭐 인기도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현재 여러 가지로 내가 조금 고통을 받고 있고 자금적으로도 좀 타이트하고 그러한 구간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때까지 조금 참을성이 좀 필요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잘 이겨낸 다음에 내년 한 해에는 또 진토 겁재가 들어와서 내가 또 부단하게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의 영역과 나의 그런 기반을 또 확보하게 되는 그러한 또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또 뭐예요? 또 편관이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는데, 지지로 사화는 정인이죠. 이렇게 정인, 편인, 비견, 사, 오, 미 구간을 쭉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이렇게 인성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 돼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는 분들은 2024년에 내가 무언가 이 겁재라는 것, 어떻게 보면 흉신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겁재도 내가 잘 활용하기만 하면은 굉장히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돼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앞으로 다가올 이 인성 구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인성 구간이라는 거는 사실 어떠한 분들한테는 답답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분들한테는 최고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신분별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 학생이라고 치면요. 내가 직업적인 그러한 업그레이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부단하게 연마하는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하면 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시간이 돼요. 언제가요? 2024년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쭉 또 이렇게 공부하는 운이 쭉 들어오게 되기도 하는데 이때까지도요. 그래서 이때 내가 학위나 그런 전문 자격이나 그런 면허, 그런 기술 이러한 전문성을 습득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취와 보상이 어느 정도 마련되는 그러한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금전의 그런 소모가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지만 이왕 하는 거 내가 공부로 내가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학비나 학원비, 동영상 강의, 책값 여러 가지 독서실비 이렇게 내가 금전소모를 지출해 나가시는 모습도 돼서 이때 또 꾸준하게 내가 그런 내 자신을 연마하는 그런 모습도 되기도 해요. 긍정적이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또 직장인 분들 볼게요. 직장인 분들은 자 흐름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그러한 미션들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난해한 미션들이 뭐 일적인 부분도 되고요. 아니면 인간관계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나와는 잘 맞지 않은 그런 상사와의 관계, 이런 것도 되고요. 혹은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 이런 것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함과 동시에 내가 정관을 세운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승진사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명예사, 회사로부터 표창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발현될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내가 높이 세워서 동료들과의 그런 협력,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흐름이 돼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쭉 내가 인성적인 그런 계약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추구할 수 있는 부분도 되기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또 나의 결제권의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흐름을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사업가분들 볼게요. 사업가분들. 내년 한 해 자체가 사실은 나한테 그렇게 호락호락한 한 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래처로부터 오는 다양한 그런 계약사라든지 혹은 그런 데에서 오는 매출에 있어서 성취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이런 협력,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활용을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공동으로 참여하게 될 일들 혹은 다양한 그러한 생산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제조를 하고 계신 분들 이러한 분들도 이럴 때는 내가 좀 여러 가지로 그런 협력사나 파트너사 주변 협력자들을 잘 구성을 해서 내가 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대가는 당연히 지불을 당연히 해야겠죠. 필수죠.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좀 보여져요. 자, 이렇게 내가 임묘진 구간을 거쳐오면서 다양한 그런 거래처로부터 오는 그런 미션들을 수행하고 또 압박감도 느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 미래에 내한테 필요한 그러한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 5미 2025, 26, 27 다가오는 이 구간에는 내가 그것을 기술화를 제대로 이뤄내는 거예요. 기술화, 이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기술료라든지 인지세라든지 자격료, 면허료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구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권화라고 하면은 이것은 문서화랑도 관련이 되어 있죠. 문서화는 뭐예요? 결국에는 토지, 부동산이죠. 건물, 뭐가 있을까요? 주거용도 있을 거고요. 상업용도 있을 거고요. 다양하죠. 사무실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것들로 내가 법인 혹은 나의 사업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가 높은 문서화로 시키겠다. 혹은 기술화를 시켜서 기술료를 받겠다. 아니면 인지세나 수수료를 받고 자격료나 면허료를 받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기술 집약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구간이 돼요. 이 운의 흐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갑진년만 볼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의 흐름을 공통적으로 다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운세라는 거는 결국 1년 지나면은 또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가 지나면 뭐예요? 미래가 또 오잖아요. 그 미래를 또 현재로 맞이하잖아요. 이러한 시공간을 모든 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준비하고 또 개선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운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자의 신분과 또 직업 또 여러 가지 활동 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게 발현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운을 활용해 가시고 또 활동을 추구해 나아가시면 긍정적인 부분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기토일간의 2024년 갑진년 공통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공통 부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토일간 분들은 공통으로 갑진년이 천간으로 정간에 지지로 진토가 겁재에 또 갑목은 쇠지에 놓이죠. 천간 정관은 기토일간 분들에게 내년 한 해 동안 나의 현재의 그런 자리라든지 그런 진로라든지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나 그런 고민거리를 많이 주게 되기도 하는데 대체로 그런 안정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안정적 생각을 열어가게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기나 명예, 체면이 들어 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을 내가 사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런 공적인 그런 공으로 좀 사용하게 되면은 또 긍정적인 그런 모습도 되기도 합니다. 남자분들한테는 자녀에 대한 생각이나 또 여자분들한테는 이성이나 애인, 이런 이성 친구에 대한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게 되기도 하고 또 천간으로는 갑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생각했던 자녀에 대한 그런 모습이나 뭐 이성에 대한 모습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내가 몰입해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랑 마음에 맞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지지진토는 화개지죠. 여러 가지로 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기토일간 분들은 사실 내년 갑진년 한 해 동안 금전 관리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무리수를 두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손재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지금부터 걱정하시고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무리수를 안 두면 돼요. 그래도 금전이 나갈 일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따라서 좀 타인과 금전 거래는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은 좀 내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좀 불리해요. 불리한 면이 있다라는 점을 지금부터 알고 가시면 또 타인과 금전 거래에 있어서 또 금전 약정이라든지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점을 알고 가시면 좋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는 행위는 또 뭐예요? 또 투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행위, 투기, 뭐 주식이나 부동산도 뭐 투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암호화폐 뭐 이러한 분야에 내가 투기를 하게 될 수 있는 모습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주의하셔라. 이럴 때 안 하시는 게 좋다. 하더라도 정말 확실한 거 아니고 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실 만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남들이 한다라고 해서 막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따라 했다가 내가 이렇게 무리수를 던지게 되고 손재수가 나게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손재수를 좀 주의하시면 좋다. 그래서 이럴 땐 차라리 부동산에 내가 그냥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그나마 오케이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기존에 소형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때 내가 돈을 조금 더 써서 조금 더 평수를 넓혀가기. 그래서 평수 갈아타기. 이런 부분은 오케이란 거예요.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나의 의식주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의식주와 관련이 되게 많은 또 한 해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때는 의식주를 또 축소해야 되는 모습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의식주의 축소.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냐? 불필요한 그런 지출, 그런 소비, 그런 것들은 줄여나가라. 그래서 내실 위주로 가라는 거죠. 내실 위주.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주의하면 좋고 또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내가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이때 활동성이나 활동력 있죠. 활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축소가 되거나 위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컨디션 관리와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은 좀 내가 병행해 나가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해 나가면 좋죠. 자기 관리를 한다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체로 어떤 분들은 아예 해외로 나가시기도 해요. 해외 출국도 괜찮다. 그래서 해외 활동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기토일간 분들은요. 그리고 육친적으로는 남자분들이라면 나의 배우자, 부인이죠. 부인, 와이프에 있어서 또 활동성이나 그런 경제나 건강 아니면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라는 점이 좀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라면 또 남자분이라면 또 처가에 대해서 내가 좀 챙겨야 할 일, 내가 케어해야 될 일, 좀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특히 장모님 위주로요. 그리고 여자분들이라면 이럴 때 자녀에 대한 이슈 사항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녀의 그러한 건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런 관계적인 부분이냐 아니면은 활동성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내가 체크해 보면서 미리미리 문제가 있나 없나 지금부터 이렇게 같이 크로스 체크해 가면서 남편분과 함께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또 시댁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댁에 관한 이슈.
그래서 시댁과도 내가 좀 신경을 쓰게 되거나 좀 약간 그런 건강 관계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다소 좀 신경을 쓰거나 케어할 일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기토일간 공통으로 좀 참고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절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혹은 기분 나빠하신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명리학을 통해서 이것을 미리 알아보려는 건 뭐예요? 사전에 어느 정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거지 스트레스 받으려고 알아보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또 내가 노력하면 또 어느 정도 무난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또 개운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내가 액땜을 해가면서 무난하게 지나가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그러한 대비나 혹은 그런 준비 그런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내년 한 해가 오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래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지 한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토일간의 공통 부분은 여기까지로 하고 또 일주별로 내년 2024년 갑신년 신년 운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기축일주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축일주 분들은 일지에 축토 비견을 놓고 계시고 묘지에 놓이신 분들이죠. 대체로 명상이나 혹은 자기만의 그러한 세상 그리고 그러한 철학, 문학, 종교 이런 것들에 심취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도 해요. 집안에 가만히 계실 때는 또 그런 나 혼자만의 세상 속에 축 빠져들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꿈을 꾼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래서 상상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체로 예술이나 종교, 문학, 철학 뭐 이런 역학 이런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재능이 있다라는 거죠. 지장간을 보면 개수, 편제가 관대지에 놓이고 신금, 식신이 양지에 놓이고 기토, 비견이 또 묘지에 놓여요. 내 스스로 자수성가를 하려는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 돈을 벌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또 집안에만 있으면 조용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자, 그런 분들이 갑진년을 만났어요. 천간으로 정관, 갑목이 정관이고 지지로 진토는 겁재 그리고 갑목은 진토의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또 기토가 진토를 보면 또 쇠지에 놓이게 되죠. 자, 학생분들부터 볼게요. 학생분들은 이럴 때 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면과 부합해서 내가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겠다. 규율이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학업, 나의 진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건전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계획을 갖고 또 나의 그런 명예라든지 나의 그런 이름을 드높이는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그런 경쟁이나 투쟁심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한다. 무엇을요? 학업을요. 그러느라 또 내가 또 경쟁심이나 투쟁심이 막 올라가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함과 동시에 이럴 때 또 기토일간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 내 자녀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보이지만 자기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분주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잘 티는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제 채널에 오셔서 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많이 오셔서 보시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내가 그냥 자녀를 잘 응원해줘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라는 모습이 돼요. 그런데 학생분들은 어쨌든 이럴 때 내 컨디션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컨디션 아니면 건강 관리. 그래서 내가 너무 활동성이 위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컨디션이나 건강이 조금 내려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조금 내가 주의를 해야 되고 평소에 그런 운동이나 규칙적인 운동, 식단, 뭐 이런 건강관리, 뭐 산책도 나가시고요. 이렇게 나의 건강관리를 좀 해나가라. 왜냐면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컨디션이에요. 컨디션이 좋으면 머리도 잘 돌아가니까. 어쨌든 1년 내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런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하시고 학업 활동을 잘 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인 분들 볼게요. 직장인 분들은 내년에 그런 승진사, 그런 명예사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해져요. 내가 작년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죠. 2023년 개묘년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한 일거리들에 시달렸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젝트, 그럼 좀 과중한 업무 혹은 그러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사와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열심히 잘 해서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럴 때 승진사나 명예사도 가능합니다. 2023년도 가능해요. 그런데 2024년 갑진년도 가능해진다.
라는 점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주변과 앞서서 제가 공통 부분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죠. 협업, 협력, 팀워크 이런 것들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누구랑? 동료들 혹은 협력사 직원들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그런 회사의 직원분들과 함께 이러한 부분을 좀 잘 이뤄나가셔야 됩니다. 라는 점이 좀 보여지네요. 그러함과 동시에 또 내 그런 컨디션, 건강관리 당연히 잘 해야겠죠. 어떤 분들은 또 회사에서 또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정기 건강검진이 있으시기도 하실 텐데 복지로 그런 것들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다니시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럴 때는 좀 건강검진도 잘 하시고 그러면서 건강 챙겨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또 이럴 때는 직장인 분들은 셀러던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셀러던트.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밤에는 또 집에 돌아와서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그죠? 그러느라 또 돈에 그런 소모 지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나를 좀 직업적인 그런 자기 개발, 나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러신 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 쪽에다가 내가 돈을 소모 지출을 하고 뭐 책을 사는데 돈을 썼다, 학원을 다니는데 돈을 썼다, 뭐 아니면 뭐 야간 그런 온라인 뭐 학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취득하는데 돈을 썼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사업가분들 볼게요. 사업가분들은 이럴 때 거래처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럴 때 거래처가 대체로 나한테는 우호적이에요. 우호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좀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보인다.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우호적이라고 해서 내가 노력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만만하게 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그렇게 나한테 그런 업무나 혹은 프로젝트, 일거리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이게 내 능력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겠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파트너사라든지 협력사라든지 하다못해 경쟁사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경쟁사로부터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는 법인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도 포함인 거죠. 프리랜서도 개인 사업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내가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라. 결국에는 내가 생산이나 그런 제조 능력 혹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수행 능력이 없으면은 이럴 때는 남의 것을 좀 빌려라. 그럼 뭐예요? 뭐 경쟁사의 뭐 그러한 설비가 될 수도 있고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뭐 협력사, 협업사의 뭐 인력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파트너사의 그러한 아이디어나 혹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빌려라.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대가나 이러한 것에 있어서 지불을 해야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보여지기도 한다. 라는 점이 보여지네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무리수는 부리지 마세요. 앞서서 공통 부분에서도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럴 때는 내가 나의 능력껏 해야 된다. 능력껏.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행위.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떠안는 행위.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다소 내가 불리해질 수 있다. 라는 점. 그러함과 동시에 당연히 공통이죠. 컨디션, 건강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 주의할 거는 좀 주의하자. 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자, 기혼자분들 볼게요. 기혼자분들. 여자분들, 남자분들 모두 다 포함이기는 한데 배우자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이게 주의하라고 해서 무조건 배우자와 트러블이 날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럴 때는 남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고 내 의견이 좀 강해져요. 그럼 뭐예요? 내 고집이 좀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관계에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어요. 대화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그것이 뭐 자녀 문제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금전 문제 혹은 시댁 문제 그런 처가 문제 앞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내가 공통적으로 이럴 때 조금 심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그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날지 부정적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것은 나의 상황과 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일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 라는 점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자분들은 자녀나 시댁,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신경 쓰고 케어할 일,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 육친적인 관계 면에서요. 남자분들은 처가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배우자에 있어서 내가 좀 돌아보고 좀 챙겨야 할 일 아니면 좀 신경 쓸 일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라는 점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녀 공통으로 이럴 때 모두가 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나 내 집 마련 있죠. 내 집 마련에 돈을 쓰게 될 일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금전관리 좀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어쨌든 주의할 점만 주의하시고 대체로 내가 좀 양보도 하시고 내가 이번 해에 좀 고집이 강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돌아보실 그런 필요도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있다라는 점은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기혼자분들은 다소 내가 양보를 하고 좀 지혜롭게 좀 대처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한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미혼자분들 볼게요. 미혼자 여자분들은 이럴 때 연애운 있어요. 자, 연애운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준비가 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야죠. 그죠? 저는 연애에 관심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시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럴 때 내가 연애를 하고 싶었다라는 분들은 연애를 할 수 있다. 운이 올라간다. 그런데 다소 경쟁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경쟁 상황에 놓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연애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혼자 여자분들은 이럴 때 상대가 임자 있는 남자인지 아니면은 뭐 여친이나 애인이 있는 남자인지 아니면 기혼자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실 필요는 있어요. 굉장히 나랑 죽이 잘 맞는 그런 남자가 되기 때문에 또 오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실제로는 또 나한테 짜릿한 면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좀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좀 확인할 건 확인하자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그런 점이 보여지면서 연애를 하다가 또 이렇게 연애가 잘 안 풀려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갖지 말되 그렇다고 해서 포기도 하지 말고 내가 활동성을 열어 나가라. 소개팅을 받으세요. 근데 1대1의 상황으로 가세요. 웬만하면 미팅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단체 미팅 뭐 주선해서 뭐 논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또 다 같이 무슨 어디 뭐 생일 파티나 뭐 이런 그런 자리, 술자리에서 만난 그런 자리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그런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1대1의 상황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또 금사빠로 가지 마시고요. 또 이럴 때 연애를 난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심적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적 변화도 가능해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가도 나 결혼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 좀 참고하시고요. 미혼자 남자분들 볼게요. 남자분들은 이럴 때 연애운이 있습니다. 내가 연애를 하고 싶었다. 아시는 분들 다 이럴 때 연애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다소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남에 있어서 좀 눈을 낮춰야 돼요. 눈을 좀 낮춰라. 눈높이를. 내가 자존심을 너무 부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존심.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눈을 낮추고 좀 이렇게 좀 내려놓고 간다라고 하면은 가능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내가 불리할 수 있어요. 이때도 경쟁 상황도 가기도 하고 또 내가 그러한 이상형을 만남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보여요. 그렇지만 못 만나는 건 아닌데 내가 눈을 내려놓고 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기준치를 조금 내려놓고 이렇게 연애 비즈니스에 열어가시면은 있을 수 있다예요. 그런데 내가 기존에 연애를 하고 있었다 라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 약간의 그런 이별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별수라든지 뭐 그런 헤어짐 아니면 그런 관계 문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로 내가 심적인 변화가 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니면 그런 관계 문제에 있어서 나의 이성 친구나 애인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떨어지게 될 일이 발생한다든지 뭐 그게 좋든 안 좋든 이렇게 물리적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공간적으로 분리될 일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이 보여지네요. 어쨌든 연애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만 주의하고 내가 좀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하면서 나아가시면 긍정적인 그런 연애 비즈니스를 열어가실 거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이 점 참고하시고 연애 비즈니스 긍정적으로 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기축일주의 2024년 갑진년 신년운세를 알아봤고요. 기축일주 분들 내년 한 해 동안 내가 주의할 점만 주의하고 얻어낼 거는 또 얻어내려는 그러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고 스스로 분주하게 이렇게 활동을 구해 나가시면은 내가 원했던 목표치를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돼요. 다만 주의할 점은 주의하고 또 버릴 건 버리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나갈 건 나가고 내실 위주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자기 의견이 강해지는 건 내려놓으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기축일주의 신년운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기축일주 분들 내년 한 해 동안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그러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요일주. 김요일주 분들은 일지에 묘목 편관을 놓고 계시고 나는 거기에 병지에 놓이신 분들입니다. 지장간 안을 보면 간목, 정관이
왕지에 놓이고요. 을목, 편관이, 또 lok지에 놓이신 분들이죠. 대체로 나의 그런 관리라든지 나를 조절한다든지 나를 그런 통제하려는 그런 자기 관리의 모습이 보이는 분들이 많고요. 자신만의 그런 원칙과 자신만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명확한 그러한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도 하는데, 대체로 활동력이나 그런 활동성 측면에서는 다소 조금 부족한 면은 있어요. 내가 이러한 부분을 열어가려고 하면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활동력이나 활동성 측면에서. 그래도 대체로 기묘일주분들 자신만의 그러한 원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배우자한테 많은 것을 확인받으려고 하세요. 이것저것 사소한 것까지도. 어쨌든 대체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러한 분들이 2024년 갑진년을 만났어요. 천간으로 갑목은 정관, 지지로 진토는 겁재, 난고 거기에 쇠지에 놓이죠. 학생분들부터 볼까요? 학생분들은 이럴 때 내 스스로는 굉장히 분주하게 공부를 하게 돼요. 경쟁심을 갖고요. 경쟁심을 갖고 내가 투쟁심을 갖는 거예요. 승부욕이죠. 승부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는 그런 규율, 규칙, 반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미래의 나의 그런 명예, 체면이나 이름값이 올라갈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대체로 이렇게 투쟁심과 승부욕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도 되기도 해요. 그러함과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또 만족감을 또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만족감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내가 공부를 하겠다. 집에서도 공부도 가능해요. 이럴 때. 그래서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이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때. 그래서 운의 그런 활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업적인 그런 성취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 증가되는 그러한 시점이 된다. 제 영상을 보시는 학생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지켜봐 주세요. 학생 스스로는 나름 굉장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엔 공부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스스로 속으로는 굉장히 분주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럴 때는 컨디션을 좀 관리를 해야 돼요. 컨디션이나 건강관리. 그래서 운동, 가벼운 운동 혹은 그런 산책, 식단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내가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 꼭 필요하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밤새면서 공부하는 거 별로 좋지 못해요. 그냥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은 그런 규칙적으로 수면 시간을 좀 지켜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좋습니다. 이 점만 좀 참고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 분들은 이럴 때 여러 가지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돼요.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승진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명예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여러 가지로 그런 경쟁 그리고 승부를 봐야 될 일, 그래서 승부욕도 생기고 내 고집도 강해져요. 이럴 때.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주변 동료들과 협업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팀워크를 이룰 일,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또 그럼과 동시에 정관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주변을 좀 도와가면서 그리고 주변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시고 조직 생활을 하시면서 그러한 일거리들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잘 해결해 나아가고 간다면은 상사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게 될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라는 점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그래도 보통은 스스로에게 내 스스로 어떠한 그런 일거리에 있어서 나의 업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하고 타협하는 모습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져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는 지기는 싫은데 그리고 이번에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고 조직의 그런 승진이나 명예나 표창이나 이런 상장을 받을 일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꾸준히 분주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조직 생활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럴 때 셀러던트라고 하죠. 셀러던트. 퇴근 후에는 내가 이렇게 자기 개발하는 모습도 됩니다.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이란 뭐예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실력의 업그레이드, 직업의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런 것들로 내가 금전을 소모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 또 긍정적인 모습이 됩니다. 자격증,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퇴근하고 나서 야간 온라인 대학을 내가 좀 추구해 본다든지 그런 학위라든지 면허라든지 자격증 이런 것들 다 됩니다. 재테크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편안하게 추구해 본다. 라는 점이 좀 보여지기도 해요. 혹시나 그런 생각이 없었던 분들도 이럴 때 그런 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다만 내가 똑같아요. 컨디션, 건강관리는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 있죠. 정기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퇴근 후에 그런 운동, 그런 휴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해가 된다. 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하면서 나의 자기 개발이나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뭐 그런 승진사, 명예사 이런 것들을 추구해보고 그런 것도 괜찮죠. 이러한 점이 있다는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가 분들은 이럴 때 거래처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거래처가 나에게 호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내 능력 밖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너무 돈 욕심 내지 말고, 돈 욕심 내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좀 아웃소싱을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 하려고 하면은 내가 다 처리하고 나면은 내가 그 수익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은 내가 대가를 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협력사, 그런 협업사, 파트너사죠. 파트너사, 심지어 경쟁사마저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내 능력 밖의 일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리하지 않는 모습은 맞아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근데 내가 그러한 생산적인 능력이나 뭐 제조의 능력이나 그것을 뭐 납품하는 유통의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능력이 내가 다소 없었던 분들은 이런 협력사, 협업사, 파트너사, 경쟁사의 그런 인프라를 내가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처리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대가가 지불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다 그렇게 수익을 독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그런 수익 공유의 모습이죠. 수익 공유. 그러한 것들로 내가 좀 주변을 잘 활용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대체로 내가 무리하려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대체로 어느 정도 타협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도 되기도 한다. 그럼과 동시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괜찮다 그렇게 하면은 라는 점이 좀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다만 이때 좀 다소 그런 아랫사람, 아랫직원, 수하인들이 좀 다소 말썽을 부릴 수도 있어요. 혹은 아니면 그런 생산시설물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에게 말썽을 피울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또 새롭게 사야 할 일, 뭐 이렇게 아니면 생산시설 기존 거를 좀 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재투자할 일, 뭐 이런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또 나가기도 하고요. 뭐 이런 점이 있다. 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또 컨디션, 건강관리 이 부분은 공통이죠. 필수로 좀 하시면 좋고요. 자, 기혼자 여자분들 볼게요. 기혼자분들은 우선 남녀 공통입니다. 배우자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좀 유의가 필요하다. 그럼 어떠한 부분에서 유의가 필요합니까? 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고집이나 나의 주장, 나의 그런 가치관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 뭐예요? 내 의견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죠.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땐 다소 내가 양보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근데 이럴 때는 또 내가 지기 싫죠. 막 싸움에 있어서 승부욕이 발생을 해요.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좀 승부욕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좀 내려놔라. 그래서 좀 배려를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점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이럴 때 약간 심적인 변화의 상태가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좀 변화를 좀 줘야겠다. 배우자와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심적 변화가 오기도 하는데 이럴 때 기혼자 여자분들은 또 자녀의 일, 자녀 문제 그게 아니면은 시댁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해서 내가 좀 신경을 쓰거나 좀 그런 케어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뭐 그게 관계적인 문제든 아니면 뭐 그런 재정적인 문제든 아니면 건강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 차분히 내가 참 돌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 가면서 천천히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무난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자, 기혼자 남자분들도 이럴 때는 공통 부분이긴 한데 그럼 배우자와 관련된 일 아니면은 처가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 내가 신경 쓰고 조금 케어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건강 아니면 관계 아니면 그런 재물적인 뭐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서 또 심적 변화가 오기도 해요. 그럼과 동시에 또 이럴 때는 다소 가정 외에 그런 이성관계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무조건적으로 다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확률이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 좀 참고하세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주의할 것만 주의하고 내가 미리부터 무리하지 않고 내가 내 주장을 좀 서서히 내려놓고 양보하고 배려하려는 자세로 가려는 모습으로 내년을 맞이하시면 또 긍정적일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지나가게 되기도 한다. 대체로 내년 한 해는 기혼자분들은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큰 무리수는 두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하자. 이렇게. 뭐 그게 어떤 정리의 일이든 아니면 다시 화합의 일이든 아니면 심적 변화로 좀 멀어지는 일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편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기도 한다. 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혼자분들 볼게요. 미혼자 여자분들 내년에 연애운 올라가요.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분은 좀 내가 관계에 있어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확인이 필요하냐? 그 남자가 임자가 있나 없나? 임자가 있는지, 애인이 있는지, 하다못해 그렇게 썸이라도 타고 있는 그런 다른 그런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점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내가 내년에 다소 그런 경쟁 관계라든지 그런 거에 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1대1의 그런 소개팅을 좀 제가 추천을 드려요. 이럴 때는 미팅이나 그런 건 하지 마라. 좀 결정사도 어떤 남자를 소개를 받을 때 그 남자가 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 다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혹은 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다른 그런 이성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연애운이 어쨌든 있다. 그런데 나는 연애 생각이 없는데 저보고 연애를 하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연애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오기도 해요. 그런 심적인 변화가 오기도 한다. 근데 연애 생각이 굳이 없으신 분들은 연애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이럴 때 자신의 자유의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어쨌든 이때는 내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짜릿한 남자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짜릿한 남자가 오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좀 잘 알아보고 해라. 그래도 연애운이 없는 게 아니니까 좀 긍정적이죠. 또 미혼 남자분들 볼게요. 이럴 때 연애운 있죠. 연애운이 있어요. 근데 다소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있긴 있다. 들어오긴 들어온다예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내 그런 눈높이, 나의 기준, 나의 콧대,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네. 내가 눈높이가 너무 높은데 그것을 맞춰주는 그러한 여자분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눈높이나 내 기준치를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좀 내려놓고 좀 편하게 만나보겠다라는 분들한테는 긍정적인 그런 기회가 올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 눈높이나 내 기준치나 이런 거에 맞지 않으면은 못 만나겠어. 이런 분들은 내년에 다소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없지는 않다. 있긴 있다. 그래서 연애운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좀 참고하시고 내가 좀 전략을 짜야겠죠. 무조건 이상형만 만날 거야 라는 거와 혹은 난 좀 눈높이를 내려놓고 그래도 편하게 데이트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 이성 친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내가 전략을 좀 짜고 연애 비즈니스 열어나간다면은 또 준비해서 열어나간다면은 또 긍정의 그런 연애 사업이 되겠죠. 이러한 점 참고하시고 미혼자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긍정의 연애 비즈니스를 잘 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요일주의 2024년 갑진년 신년 운세를 간단히 알아봤고요. 김요일주 분들 내년 한 해 동안 다소 내가 주의할 점만 좀 주의하고 그게 뭐예요? 건강관리, 또 컨디션 관리. 그런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고 얻어낼 건 얻어내고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가는 그러한 구간으로 활용하시면 긍정의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다소 내 의견도 강해지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내려놓고요.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올라서겠다. 그러한 자기개발의 모습, 또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나의 사회활동이나 직업적 활동을 추구해 나아가시면 또 달성할 수 있는 건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니까 잘 활용하셔서 긍정의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일주 분들은 일지에 사와 정인을 놓고 계시고 내가 왕지에 놓여 있죠.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나의 그런 자격, 능력, 그런 면허 혹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만 가정적으로는 다소 내가 약간 수동적인 면이 있고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누가요? 상대방이. 그러한 모습도 갖고 계시기도 하고요. 지장간안을 볼까요? 지장간안에는 토, 겁재가 록지에 놓이고 경금, 상관이 또 생지에 놓이고 병화, 정인이 록지에 놓이죠. 그런 자격, 전문성, 기술성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아가시면서 사회생활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체로 나의 가치관이나 그런 주관, 이런 고집이 굉장히 뚜렷하세요. 그래서 자기 고집이 있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체로 능력자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도 하죠. 그러한 분들이 2024년 갑진년을 만났어요. 정관으로 갑목은 정관, 지지로 진토는 겁재에 내가 또 쇠지에 놓이죠. 학생분들 볼게요.
학생분들은 이럴 때 공부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그런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기도 해요. 대체로 안정적인 그러한 규율, 습관, 규칙, 자신만의 그런 원칙, 그리고 나의 앞날에 있을 명예사, 그런 것들을 꿈꾸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학우들끼리 그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도 되기도 하는데, 대체로 내가 승부욕이 발동이 걸립니다. 승부욕. 그래서 경쟁의 환경에 노출이 돼요. 그러면은 경쟁심을 배우게 돼요. 그죠? 그러면 투쟁심을 배우게 돼요. 투쟁심. 그럼 뭐예요? 지지 않겠다. 지고 싶지 않다.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너한테 지고 싶지 않아. 그럼 뭐예요? 그럼 내가 공부를 더 잘하겠다. 그래서 성적에 대한 그런 욕심이 나기도 해요. 이렇게 발현돼야 긍정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친구들에 휩쓸려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서 좀 폼 잡는 일들, 나의 외모에 관심을 두는 일들,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 내가 그러한 환경, 그러한 규칙, 규율, 이런 환경에 내가 노출이 되어야지 내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 볼 수 있는 그런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 많이 보시죠?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좀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인도를 해주셔야 돼요. 학업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쓰러 다니지 말고 학업에 좀 힘쓸 수 있게 좀 내부적으로 분주한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응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체로 그런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분들이 이럴 때 굉장히 분주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별로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분주하고 바쁘게 그런 학업 환경을 열어가는 모습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믿어주시고 좀 안내를 좀 간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함과 동시에 조심해야 될 점은 바로 그런 점이 있죠. 나의 컨디션, 건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건 잘 해야 돼요. 내가 좀 활동성이나 그런 부분이 약간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활동성이 위축되었을 때 또 공부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컨디션, 건강,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럼 뭐예요? 그런 규칙적인 운동도 되고요. 그죠? 운동, 규칙적인 식단, 그런 수면 관리, 수면 시간을 제대로 지키면서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해나가든지, 밤새면서 공부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게 근면성실하게 하는 모습은 맞는데 잠자는 시간엔 잘 자라. 그래서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된다. 시험 볼 때 당락을 짓는 거는 당연히 그간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날의 또 컨디션이거든요. 컨디션이 좋아야 머리가 잘 돌아간다 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훗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학업적인 성취를 했을 때 나의 그런 명예사, 이러한 꿈을 추구해보고 그러한 것들을 꿈꾸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승부욕을 갖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응원해 주시면 돼요. 그러한 학생분들. 직장인분들 볼게요. 직장인분들은 이럴 때 경쟁사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또 이기고 승진사나 그런 명예사, 그럼 뭐예요? 상장, 뭐 표창, 뭐 승진 다 되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거머쥐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정말 노력한다. 분주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매우 바쁘게. 그래서 직장인분들도 이럴 때 승부욕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경쟁심 아니면 투쟁심,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쟁할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러함과 동시에 주변 동료들과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타적으로 행동하세요. 이타적. 배려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도를 잡고 가면은 안 되네요.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잡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이타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남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한다 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좀 진행하시면 더욱 긍정적인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럴 때 내가 혼란과 혼돈, 그래서 무언가 안개 속에 갇힌 듯한 그러한 느낌, 그런 것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이타적으로 배려하고 내가 주도권 갖지 말고 조금 그런 흐름에 내가 올라타는 모습으로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시면 긍정적인 그러한 또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되기도 합니다. 라는 점 좀 참고하세요. 그러함과 동시에 또 공통이죠. 이럴 때. 컨디션, 건강관리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좋은 그런 조직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럴 때는 정기 건강검진, 복지로 다 나오죠. 이런 거를 꼬박꼬박 받으시고, 그런 게 없으신 분들도 이럴 땐 내가 스스로 좀 챙겨 나가야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챙겨 나가면 돼요. 사전에 우리가 챙겨 나가면 됩니다. 이럴 때 셀러던트의 모습도 보여져요. 셀러던트. 회사를 다니면서 또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을 하는 모습. 이게 뭐예요? 내 직업적인 그런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 스스로의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이러면서 금전에 그런 지출이 있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이다. 오케이다. 그 정도면.
그러한 점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가분들 볼게요. 사업가분들은 이럴 때 거래처로부터 내가 미션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 거래처가 공동 프로젝트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공동 프로젝트. 내가 너희에게 계약권 하나 줄 테니 혼자 못하겠으면 공동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좀 규모가 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기술이나 그러한 능력을 타인으로부터 내가 좀 빌려와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사업 시설이라든지 설비라든지, 그게 아니면 뭐 그러한 인프라라든지, 그죠? 그게 아니면 그런 능력, 어떤 면이 있을까요? 그런 유통망이라든지, 그게 아니면 그런 제조 생산 설비라든지, 내가 좀 빌려 써야 되는 일들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때. 그렇게 내가 협력사, 협업사, 파트너사, 하다못해 경쟁사와도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활용하세요. 내가 내 능력이 안 되면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대가는 지불해야겠죠, 이럴 때. 그럼 뭐예요? 아웃소싱에 대한 그런 대가가 나가게 되기도 한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똑똑한 거죠. 내가 나 혼자 해서 피자 한 판을 다 먹으려고 하면은 피자 한 판밖에 못 먹는데, 내가 남과 함께 피자 공장을 같이 차려버려서 그렇게 피자를 무한대로 찍어내겠다라고 하면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대신에 파이는 나눠 갖자 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때 좀 무리하게 된다라든지, 그럼 뭐예요? 무리수, 아니면 내가 욕심을 내가 너무 많이 갖게 된다든지, 혹은 또 뭐예요? 이때 내가 똑같이 주도권을 내가 갖게 된다든지, 그래서 내가 좀 이기심이 발생하고 좀 나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좋지 못하다예요. 같이 이렇게 조화로운 그런 관계, 그러한 모습을 띠면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으로 행동하세요. 배려하세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특히나 이번 한 해 동안. 라는 점 좀 참고하세요. 이거 좀 공통이긴 해요. 기사 일주분들한테는. 그러면서 또 공통이 뭐예요?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 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이때 아랫사람, 아랫 직원이죠. 아랫 직원, 부하 직원, 수하인, 이런 분들에 있어서 내가 좀 신경 쓰거나 교체하거나, 아니면 생산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재투자를 하게 된다든지, 뭐 설비, 시설, 뭐 하다못해 그러한 뭐 수단들 있잖아요. 뭐 생산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그것이 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카메라, 여러 가지, 휴대폰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말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다. 그래도 내가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러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좀 잘 알고 잘 준비해 나가시면은 더욱더 긍정적인 그런 한 해가 되겠죠. 자, 기혼자분들 볼게요. 기혼자분들, 남자분들, 여자분들 공통이에요. 이럴 때는 내 주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굉장히 강해져요. 그럼 뭐예요? 내 고집이 세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로 나오겠죠? 행동과. 그러면 언행이 조금 무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그러면은 의견이 강해지죠, 내가.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트러블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 점이 있어요. 이때도 앞서서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배려심, 그리고 양보하시고 조금 내가 한 발짝 물러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내가 의견을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설 건 물러서고, 그래서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라는 점이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통으로 이럴 때는 의식주 환경도 포함입니다. 의식주 환경. 의식주 환경에서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이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내가 좀 혼란과 혼돈, 이런 세월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미리 알고 대처하고 준비하면 그런 세월이 무난하게 지나가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라는 것을 잘 준비하고 대처하자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무난하게 지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의식주 환경이란 뭐예요? 대체로 문서적인 거죠. 이제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때 내가 주도권을 잡고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너무 무리수를 두지 말고 좀 이타적으로 좀 의견을 조화롭게 합의를 이뤄가라 라는 점이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자, 그리고 기혼자 여자분들은 이럴 때 대체로 자녀에 대한 이슈사항, 그리고 시댁에 대한 그런 이슈사항, 그런 이벤트, 어떤 걸까요? 건강이나 재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신경 써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다예요. 그런 과정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내가 케어해 나가고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나의 그러한 배우자와 그런 또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또 이렇게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되기도 하고요. 남자분들은 이럴 때 내 배우자나 혹은 배우자나 처가의 일로 내가 좀 신경 써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케어한다든지, 똑같아요. 건강, 재정, 관계적인 부분도 있다 라는 점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나는 또 가정 외적인, 가정 외의 그런 이성 관계를 좀 주의해야 된다. 이거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기혼자분들은 이럴 때 그런 점이 좀 중요하다라는 점이 좀 보여지기도 해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로 내가 그런 배우자로 인한 혹은 의식주 환경에 의한 그런 갑갑함이나 답답함, 그런 것들이 또 허탈함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무난하게 잘 넘어가시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좀 양보하시라. 그 양보하는 지혜를 통해서 또 그렇게 지혜롭게 넘어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 쓸 것만 신경 쓰고 주의할 것만 주의하고 지내면 괜찮다라는 점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미혼자 여자분들 볼게요. 이럴 때 연애운 있어요. 연애운이 있다. 연애운이 올라가죠. 그런데 앞서서 공통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그런 이성관계를 조금 확인할 필요는 있다. 상대방의 이성관계를 확인하라. 언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그런 조사를 좀 하라.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땐 또 급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급하게 하지 마라. 급한 연애는 체하죠. 급한 연애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세요. 차분하게. 천천히. 알아가면서. 좀 금사빠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럴 때는 약간의 경쟁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1대1의 그런 만남이 좋습니다. 그럼 뭐예요? 소개팅이죠. 미팅 말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결정사도 있죠. 근데 결정사는 그런 모습도 돼요. 결정사에서 그 남자분이 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소개받기도 하면서 또 나와 연락하면서 다른 분을 또 소개받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미혼자 여자분들은 이런 점이 있다. 그래서 좀 신경 쓸 것만 좀 신경을 쓰자. 그렇게 조심스럽게 연애 비즈니스에 열어가면 연애운이 그래도 상승하는 기운이 있다. 자, 미혼자 남자분들 이럴 때 연애운 있죠. 연애운 없지 않아요. 연애운이 있는데 다소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연애운이 남자분들이 없다라는 건 아닌데, 이럴 때는 내가 경쟁 관계에 놓이기도 해요. 그렇다든지 아니면 나의 눈높이나 나의 기준치, 나의 이상향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좀 내려놔야 돼요. 이런 거는 좋지 못해요. 이러한 상대방을 만나게 될 확률은 다소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다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려놓을 필요는 있는데, 사실 기사일주분들은 이럴 때 좀 되게 이상향이 높아요. 이상향이 굉장히 높고, 나의 부인이 될 사람, 나의 와이프,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연애운은 있다예요. 근데 그러한 생각으로 만나게 되면은 또 금방 이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별수나 그런 헤어짐이 발생하기도 한다, 남자분들은. 다만 내가 좀 내려놓고, 그냥 내가 이 정도는 그냥 오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그러한 이상향을 갖고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된다면 그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런 연애 비즈니스의 형태에 대해서 미리 전략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도 있겠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연애 사업을 좀 열어나가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일주의 2024년 갑진년 신년 운세를 알아봤고요. 기사일주분들 내년 한 해 내가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또 지혜롭게 대처할 거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한 해가 돼서 자신이 원했던 그런 목적이나 자신이 원했던 그런 목표치를 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주의할 건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양보하는 자세, 이타적인 자세, 남을 돕는 자세, 이런 자세로 좀 생각이나 언행이나 실제로 뭐 직업활동에서든 가정활동에서든 여러 가지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남을 좀 더 위에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시면 더욱 긍정적인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해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토일간. 기토일간 분들은 일지에 미토를 놓고 계시죠. 미토는 또 비견에, 또 나는 거기에 관대지에 놓이고요. 지장간 안을 볼게요. 지장간 안에는 정화, 편인이 또 관대지에 놓이고요. 을목, 편관이 양지에 놓이고요. 또 기토, 비견이 관대지에 놓이네요. 또 양인살이죠. 자신의 그러한 능력과 실력을 탑재하고 계시는 그러한 능력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신의 주관도 굉장히 뚜렷하시기도 하지만 실력, 그런 재능, 재주 이런 것들이 확고하셔서 그러한 것들로 나의 전문성을 살려서 활동을 구해 나가시면서 재물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능력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다소 이제 가정적으로는 내가 성격이 있죠. 한 성격 있는 거예요. 좀 무섭죠? 이런 분들 화나면. 또 기미일주분들, 고집이나 그런 가치관, 그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 전문성이 깊다. 그리고 나의 주관, 그런 가치관도 뚜렷하다.
그래서 고집도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내가 다소 그러한 다툼이나 마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의할 건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성격 한다예요. 자, 그러한 분들이 2024년 갑진년을 만났어요. 천간으로 갑목은 정관이고 지지로 진토는 겁재, 또 난 거기에 쇠지에 놓이죠. 학생분들부터 볼게요. 학생분들은 이럴 때 다소 내가 승부욕, 그래서 경쟁심, 투쟁심이 올라갑니다. 그럼 뭐예요? 지지 않겠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또 학업으로 쓰게 되면요, 학업에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아무리 겁재운이라고 해도 긍정으로 발현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다 좋고 다 나쁜 운은 절대 없다라고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많아요. 그러한 와중에 또 정신적으로는 또 내가 그러한 훗날 나의 그런 명예, 이름값, 그런 성공, 그런 학업적 성취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상향도 먼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의 훗날 성공하게 될 나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승부욕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고 투쟁심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됩니다. 겉보기에는 뭐 별거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요, 스스로는 굉장히 분주한 거예요. 이게 바쁜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럿이서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모습도 되기도 해요. 경쟁하는 모습도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학업적으로 잘 승화시킬 수 있도록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부모님들은 이럴 때 잘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대체로 내 자녀가 기미일주다 혹은 기토일간이다 이러면은 안내를 잘 해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돼요. 응원해 주시고 좀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인도를 해주시고, 그러면 자기가 또 알아서 이러한 그러한 명예나 훗날 성공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열심히 또 노력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공통이에요. 컨디션 관리, 그런 건강 관리 중요하다. 이런 점은 좀 필요로 해요. 대체로 평소에도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는 중요하지만 학생분들의 경우는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 치는 날에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라고 하면은 그때 시험을 또 망칠 수가 있어요. 시험 당일에는 컨디션이 좋아야 내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죠? 하다못해 찍기도 잘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럴 땐 평소에 컨디션 건강 관리를 잘해라. 그러면 뭐예요? 자, 수면 시간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수면 시간 잘 자라. 너무 밤새면서 공부하는 거 좋지 못하다예요. 이럴 땐. 그래서 운동도 적절히 해라. 가벼운 운동으로요. 산책도 좋고요. 그렇게 기분 전환도 하고 여러 가지로 먹는 것도 식단도 조절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좀 자기 관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은 긍정의 모습이 됩니다. 대체로 내가 그러한 것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나는 이러한 경쟁 상황이나 이러한 나의 꿈, 훗날 있을 그러한 나의 합격,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럴 때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할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대체로 오래 걸려요. 오래도록 근면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한 번에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꾸준한 모습, 그렇게 독서실도 괜찮아요. 내가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오래도록 노력하고 꾸준한 모습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그래도 성취에 가까워지게 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인내심을 갖고 학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분들 볼게요. 직장인분들은 이럴 때 경쟁 관계가 형성이 돼요. 어떠한 자리를 놓고, 어떠한 직책을 놓고, 어떠한 직함이나 그러한 것들을 놓고 내가 경쟁하게 되는 모습이 되는데 내가 좀 더 유리한 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럴 때는 내가 주변 동료들과 그렇게 무리하게 싸움이나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대체로 편안한 환경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협력을 이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협력과 협동, 그런 팀워크 이런 거를 이루셔야 돼요. 그렇게 가시고 좀 더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게 행동을 하면서 조직 직장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면은 또 내가 또 그런 승진사, 명예사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다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다소 경쟁 관계로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승부욕이 발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점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최종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니까 협력하시고 협동하시고 그런 동료들과 팀워크를 이루시고 그러시면 좋습니다.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무난해요. 무난한 편이다. 간혹 조금 나에게 까다롭게 할 수도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는 무난한 모습이 돼요.
그래서 내가 명예사가 발생해서 그런 표창이나 그런 상장 혹은 이런 승진사 이런 거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공통이에요.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는 필수다. 필수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 셀러던트의 모습이 많이 보여져요. 이거는 기토일간 공통이긴 한데 셀러던트로 이제 퇴근 후에 자기 개발하는 모습 괜찮습니다. 자기 개발하면서 내가 좀 금전에 지출이 있었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아주 좋다. 그래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러면 내가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꾸준히 나를 개발시키고 나를 한 단계 더 올려놓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면 또 이러한 명예사, 승진사 뭐 이런 것들 발생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괜찮습니다. 주의할 점만 주의하고요. 자, 사업가분들 볼게요. 사업가분들. 이럴 때 어떠한 거래처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거래처를 소개받을 수도 있어요. 주변 협력사나 그런 파트너사 혹은 그런 아웃소싱 업체들로부터 통해서 내가 이렇게 거래처를 만나게 되기도 하는데 대체로 나한테 호의적이에요. 그러한 와중에 나한테 그러한 중책이나 그러한 프로젝트, 일거리들을 어느 정도 주기도 하는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내가 활용해 나아가면서 뭘 활용해요? 주변에 그러한 나의 인적 네트워크 혹은 이런 협력사, 파트너사 다 되죠. 그리고 또 경쟁사도 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나의 능력 밖의 일은 이런 협력사나 파트너사, 경쟁사를 통해서 내가 좀 해결해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금전에 지출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잘 활용해 나가야 돼요. 겁재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한 와중에 좀 경쟁 관계가 또 형성되기도 해요. 경쟁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좀 이러한 리더십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잘 활용해 나가면 결국에는 내가 거래처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인정받게 되는 것도 발생하기도 한다. 라는 점. 그런데 좀 이럴 때 그런 수하인 아니면 사업 시설물 장비라든지 그런 수단 있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교체해야 될 일 아니면 재투자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금전 지출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럼과 동시에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주의할 것만 주의하고 활용할 건 꾸준히 활용해 나아가면 긍정적인 그러한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기혼자분들 볼게요. 기혼자 여자분들 볼게요. 기혼자 여자분들은 이럴 때 배우자와 어느 정도 의견의 그런 합의나 그런 일치는 이뤄낼 수 있어요. 생각이 맞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내 고집, 내 의견, 그런 것들, 내 주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강해지는 구간이에요. 이거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기미일주분들은 이번 연도 그래도 무난하게 내가 의견 합의 일치를 이뤄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그런 면이 보여지네요. 그래도 기미일주분들은 한 성격 하신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격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번 한 해는 그런 점이 좀 보여져요. 특히 여자분들은 이럴 때 또 자녀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시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건강적인 문제 아니면 관계적인 문제 아니면 그런 경제적인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해서 내가 조금 신경 쓰거나 좀 케어할 일이 있기도 하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러한 것들을 좀 둘러보고 준비해 나아가시면 또 무난하게 지나가기도 하죠. 자, 기혼자분들, 남자분들 볼게요. 기혼자분들, 남자분들은 이럴 때 어느 정도 내가 자녀의 일로 좀 이렇게 금전의 소비 지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과 동시에 배우자와는 좀 내 고집, 의견, 주장 이건 좀 약간 공통이에요. 내가 지금 내 고집이 좀 많이 세지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내가 양보하자. 양보하는 미덕이 좀 필요한 그런 한 해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또 배우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처가 이런 쪽에 내가 신경 쓰고 좀 케어할 일이 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이벤트들이 있다. 뭐 어떤 면에서요? 건강, 관계, 경제면 이런 게 대표적인 문제들이죠. 그래도 대체로 지금부터 내가 잘 둘러보면서 이런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하나씩 검토해 가시고 점검해 나가시면 또 무난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대체로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기혼자분들은 편안한 분위기를 좀 추구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래도 무난하게 넘길 수 있다. 괜찮다. 내가 무리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또 아니기도 해요. 다만 내 고집만 조금 줄인다면요. 자, 미혼자분들 볼게요.
미혼자 여자분들 이럴 때 연애운 있어요. 연애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연애운이 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식적인 관계가 되기 전이에요. 이럴 때 상대방의 이성관계를 좀 확인해 보세요. 이성관계가 깨끗한지 확인이 필수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이럴 때는 약간의 경쟁관계에 놓이기도 하거든요. 경쟁관계.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받더라도 1대1의 소개팅이 무난하다예요. 그런데 이제 미팅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점이 있냐면은 사실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정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 결정사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나만 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새로운 뉴페이스들을 이렇게 소개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1대1 소개팅 이런 게 좀 무난하다. 이런 게 좋지. 다른 방식의 만남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또 이럴 때는 상대방의 이성관계가 깨끗한지 심지어 썸을 타는 그러한 이성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연애 비즈니스를 열어나가시면 긍정의 연애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연애사 발생한다. 연애사 있을 수 있어요. 자, 미혼자 남자분들 볼게요. 미혼자 남자분들. 미혼자 남자분들은 이럴 때 다소 내가 좀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눈높이를 좀 낮춰라. 내 이상형에 대한 그런 기준치 있죠. 그런 기준치를 좀 낮추세요. 내가 너무 이렇게 자존심을 세워서 나의 그런 이상에 맞는 그런 여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좀 편안한 만남을 추구하는 게 좋다. 편안한 만남. 편안한 만남인데 편안한 만남이 되려면은 또 이렇게 편안하게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숍도 가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상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 눈높이나 이상형이나 그런 것에 대한 기준치를 좀 낮추고 좀 현실과 좀 타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근데 또 무리수를 두는 모습은 아니어서 이러한 조건을 좀 갖추게 되면요. 내 스스로 연애사가 발생하기도 한다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현실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되는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든지 그러면은 다소 불리하다. 그러면 이별수도 있다. 이별수나 헤어짐 이런 것들도 발생하기도 한다예요. 그런 과정이 있다예요. 그래서 내가 좀 전략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좀 괜찮고 편안하고 좀 약간 무난한 그 정도의 여자 이 정도의 여자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만남을 추구해 가시면은 전략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신경 쓸 건 신경 쓰고 주의할 건 주의해서 편안하고 긍정적인 그런 연애 비즈니스 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기미일주의 2024년 갑진년 신년 운세를 알아봤고요. 기미일주분들 2023년 개묘년 쉽지는 않은 한 해가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잘 견뎌내시고 올해 또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해서 내년을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지내시고 점검하시고 가시다 보면 내년 한 해도 내가 긍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으니까 또 주의할 점만 주의하시고 내가 원했던 목표했던 그런 바들을 하나씩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긍정의 한 해로 활용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유일주 기유일주분들은 일지에 유금 식신을 놓고 계시고 또 거기에 장생을 받고 계시죠. 지장간 안을 한번 볼게요. 지장간 안에는 경금 상간이 왕지에 놓이고요. 신금 식신이 또 록지에 놓이게 됩니다. 식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활동성도 좋고요. 또 내가 그런 기술이나 재주, 그런 능력, 임기응변, 실력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대체로 또 혼인하게 되면은 배우자한테 또 잘하려는 그런 모습도 되기도 하고 기유일주분들이 또 다재다능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2024년 갑진년을 만났어요. 정간으로 간목은 정관, 지지로 진토는 겁재에 쇠지에 놓이게 되죠. 학생분들부터 볼게요. 학생분들은 이럴 때 나의 그러한 명예욕이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는 추후 그런 성공에 대한 그러한 꿈, 그러한 것들을 갖게 돼서 그러한 일들을 좀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공부로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 굉장히 내 스스로는 부지런한 모습이 됩니다. 겉보기에는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이럴 때는 분주한 거예요. 분주한 모습으로 바쁘게 그렇게 학업에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훗날 내가 공부를 성공해서 이런 학교에 입학을 할 거야. 혹은 이런 자격증을 딸 거야. 혹은 이런 면허, 전문성을 내가 가질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이상향이 올라가게 되죠. 나의 이상이 상승하게 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이럴 때 공부 잘 할 수 있어요. 공부 가능하다. 이럴 때는 승부욕도 생기고요. 그리고 경쟁심, 투쟁심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내 주변 그런 학우들 혹은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모습도 되기도 하고요. 대체로 이럴 때는 내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돼요.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때를 또 잘 노리면 좋아요. 그리고 이럴 때는 내가 다소 그런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되긴 하지만 합격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경쟁 상황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니까 열심히 활용하셔서 학업생활 잘 이어나가셔서 원하시는 목표치를 달성하면 좋은 그런 한 해가 됩니다. 그러한과 동시에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컨디션이죠. 컨디션, 건강관리 이런 부분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험 당일 이럴 때 또 컨디션이 좌우를 하잖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평소에 컨디션이나 건강관리 그리고 수면 습관도 대체로 규칙적으로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고 이런 건강관리 또 운동, 산책 가볍게 좀 이렇게 하시면서 나의 그런 관리를 좀 해나가시면 좋아요. 활동성이 많이 위축이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또 공부가 잘 되기도 하는데 또 너무 위축되면 또 이렇게 나의 컨디션에 지장이 올까 봐요. 이러한 점만 주의하시고 학업 활동을 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 볼게요. 직장인분들은 이럴 때 승진사, 명예사, 그럼 회사로부터 인정받는 일, 그리고 표창, 상장을 받을 일, 혹은 그래서 내가 직책, 직급이 올라갈 일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그 과정은 비슷해요. 경쟁이에요, 경쟁. 경쟁과 승부욕, 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인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성취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올라간다. 확률이 올라가요. 그죠? 그러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또 내가 여러 가지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협력을 이뤄내고 또 협동과 그리고 그러한 팀워크를 잘 이뤄내고 그래서 쭉 그렇게 일을 처리를 잘 해 나간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또 좋아요. 그리고 또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정도면 오케이다. 이 정도면 가끔 좀 나한테 스트레스 받는 그런 업무들이 또 오기도 하는데 그렇다 할지언정 이 정도면 오케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럴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또 똑같아요. 그런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거는 내가 잘 챙겨 나가면 좋죠. 그죠? 그러함과 동시에 보통은 회사에 복지가 좋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런 정기 건강검진 받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런 거 빼먹지 않고 잘 받으시고 이런 복지가 없는 회사원 혹은 조직 직장인 분이라도 내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해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운동도 간간히 하시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서 또 샐러던트의 모습도 보여요. 샐러던트. 퇴근하고 나서는 내가 자기 개발하는 모습. 자기 개발이나 그런 스스로의 업그레이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해서 퇴근 후에 내 스스로 직업적인 역량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기 개발을 부단히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데 그러한 와중에 또 금전 소비 지출이 그러한 쪽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또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사업가분들 볼게요. 사업가분들. 이럴 때 협동과 협력을 잘 이뤄야 되는데 누구랑 이뤄야 될까요? 이럴 때는 거래처도 마찬가지고요. 거래처도 마찬가지지만 거래처로부터 일거리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은 대체로 내가 협동과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 누구랑? 파트너사. 그런 파트너십을 맺은 그러한 곳들 또는 경쟁사랑도 같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공동 프로젝트로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 공동 프로젝트. 그래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그런 생산 시설이나 굳이 예를 드는 거예요. 수화인이나 아니면 그러한 생산 설비 아니면 인력 아니면 여러 가지로 그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다소 내가 이러한 파트너사나 경쟁사의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대가는 당연히 지불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때 협력이 잘 이루어져요. 이때는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서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어울러 가면서 이렇게 협동과 협력을 이뤄내면서 일 처리를 하게 되면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일에 좀 지연이나 지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다 같이 일어나가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럴 때 내가 생산시설 수화인 혹은 그런 내 생산 설비나 다양하죠. 그런 기계장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약간 다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내가 돈을 좀 써가면서 그렇게 새롭게 매입을 한다든지 재투자를 한다든지 직원을 새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라 또 지연지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공통적으로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 이거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생각을 하시고 기본값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병행해 나가면 더욱 긍정적이다 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자, 기혼자분들 볼게요. 기혼자분들은 이럴 때 남자분들 여자분들 모두 다 공통인데 배우자와 같이 협력하라. 그래서 의견의 일치가 잘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배우자의 일로 혹은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일이나 이런 것들로 의견의 일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협동하라. 그래서 으쌰으쌰해서 그러한 의식주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 시댁이나 가족의 문제, 처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또 지연지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대체로 이때는 배우자와 관계가 무난할 수 있다. 배우자의 관계가 무난해질 수 있으니까 서로 협동해서 의견의 일치를 이뤄내시면 좋습니다. 기혼자 여자분들 볼까요? 기혼자 여자분들은 이럴 때 다소 공통이긴 해요. 그런데 자녀의 일 혹은 시댁의 일로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케어해야 될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그런 관계 문제 혹은 경제 문제 혹은 건강 문제 이런 것들로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신경을 쓰고 케어를 하면서 이제 배우자와 이렇게 의견의 일치와 이렇게 합동 공동으로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해 나가고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돼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배우자의 관계도 다소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다. 기혼자 남자분들 볼게요. 기혼자 남자분들은 이럴 때 처가 또는 배우자의 일 이런 것들로 내가 좀 신경 쓰고 똑같이 케어해야 될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능하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럴 때 내가 출산을 계획하고 있었다. 자녀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럴 때 자녀 계획 그리고 그로 인한 출산의 이슈 가능하다예요. 그래서 이때를 잘 노리셔서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 계획을 잘 추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는 점이 좀 보여지네요. 그러면서 또 남자 여자 공통으로 이럴 때 의식주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 의식주의 증가. 가전, 가구, 뭐가 있을까요? 또 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휴대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내가 증가를 시켜나가는 모습이 됩니다. 라는 점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미혼자분들 볼게요. 미혼자 여자분들은 이럴 때 연애운이 사실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기토일간 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제일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연애사가 발생을 하기도 해요. 이럴 때는 나와 죽이 잘 맞는 그런 남친이 생기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합거를 하기도 해요. 합거를 한다든지 합방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이럴 때 내가 상대방의 그런 이성관계가 깨끗한지를 좀 봐야 돼요. 이성관계를 잘 확인을 할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공통이긴 한데 상대방이 썸을 타고 있는 여자가 있는지 하물며 이런 거라도 좀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럴 때는 1대1 소개팅을 추천드립니다. 단체로 하는 미팅은 불리한 면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친구들로부터 소개를 받는 그런 모습도 되기도 해요. 이렇게 활동을 열어나가시면 좋아요. 연애 비즈니스를. 그러면서 결정사에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럴 땐 결정사에서 나오는 남자가 나만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도 보고 다른 경쟁자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로 보여지니까 그렇게 1대1 소개팅으로 좀 밀고 나가시면 좋아요. 연애운 괜찮다. 기토일간 중에선 제일 괜찮다. 남자분들 볼게요. 연애사 발생합니다. 연애사 있어요. 연애사 있고 연애운도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러함과 동시에 또 이럴 때 내가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럴 때 내가 이상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내 이상형이 나타나긴 나타나요. 그래서 죽이 잘 맞는 그런 이상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와 동시에 급 만남으로 발전되면서 자, 언제나 급 만남은 뭐예요? 급하게 또 이별하기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소 좀 눈을 낮추고 좀 기준치를 낮추고 좀 자존심을 내려놓고 만나시면 좋을 텐데 이럴 때 또 눈을 낮춘다고 해서 낮춰지나요?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급만남, 그로 인해서 급이별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대체로 남자분들, 여자분들, 미혼자분들, 기후일주분들은 특히나 기토일간 중에서 가장 연애운이 제일 올라간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것도 내가 활동을 열어 나갔을 때예요. 그래서 집에만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고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있으면은 또 그게 또 연애운을 활용하는 모습이 아니죠. 밖으로 자꾸 나가서 내가 싱글임을 자꾸 알리고 또 소개를 받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나를 가꾸고 그렇게 준비도 돼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연애 비즈니스의 그런 범위가 또 달라지기도 하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긍정의 연애 비즈니스를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후일주의 2024년 갑진년
신년 운세를 알아봤고요. 기후일주분들 내년 한 해 경쟁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 좋고 다 나쁜 운은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얻을 건 없고 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원하는 목표한 바를 또 성취하기도 하는 그런 긍정의 한 해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해일주 분들은 일지에 해수 정제를 놓고 계시고 나는 거기에 태지에 놓이신 분들이죠. 기해일주 분들은 근면성실한 면도 많고요. 따라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재물활동을 읽어나가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모습은 다소 대체로 조용조용한 모습이 돼요. 연구 혹은 중개, 개발라든지 혹은 실제로도 내가 그런 상담도 굉장히 잘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지장간환을 볼게요. 무토, 겁재가 절지에 놓이고요. 간목, 정관이 생지에 놓이고요. 임수, 또 정제가 록지에 놓이죠. 대체로 이렇게 맞아요. 재생관하는 근면성실하게 나의 자리를 스스로 일구어가는 그런 모습이 많고 또 결혼 후에는 근면성실한 그런 배우자를 얻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배우자를 또 통제하려고 하는 면도 있어요. 배우자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스스로 의식주 환경을 또 열심히 일구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또 긍정의 모습이 또 많은 그런 일주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2024년 갑진년을 만났어요. 천간으로는 간목, 지지로는 진토가 또 겁재에 내가 쇠지에 놓이죠. 자, 학생분들부터 볼게요. 학생분들은 이럴 때 공부 잘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실력을 연마하는 모습이 돼요. 실력 연마. 그럼과 동시에 내가 좀 좌충우돌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공부를 해 나가게 되면은 그런 것에 적응을 또 해야죠. 적응을 하는데 또 내가 또 그것을 적응하고 나면은 편안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공부를 진행하게 되는 모습도 됩니다. 나의 그러한 먼 미래의 성공과 그런 자리 발전, 명예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단하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학업적인 그런 성취죠. 좋은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좋은 대학에서 내가 좋은 학과를 나와서 또 좋은 자격증 여러 가지로 나한테 직업적인 그런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공부들 이런 것들을 내가 연마해 나가는 모습이 돼요. 실제로 내가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 되거든요. 나는 내 스스로는 분주해요. 근데 겉보기에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또 이렇게 학생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또 제 영상을 많이 보시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기해일주 또 기토일간에 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다면 이럴 때는 응원해 줘야 돼요. 그리고 좋은 길로 내가 안내해 주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해요. 사실 내년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사춘기에 놓인 그런 격변의 시기에 놓인 학생분들은 이럴 때 예민함이 굉장히 올라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이 옆에서 너무 터치는 하지 마세요. 잔소리는 좀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안내해 주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좀 보여져요. 그러함과 동시에 내가 이럴 때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은 내가 좀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라는 점이 보여져요. 내가 활동성이 굉장히 위축돼요. 활동성 위축이 와요. 활동성 위축. 사실 활동성이 위축이 돼야지 또 공부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야지 또 이렇게 진득하니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도 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또 내가 또 컨디션이나 건강관리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시험 당일에 또 컨디션이 또 좌우하죠. 제일 중요하죠.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그런 수면 습관, 수면 패턴도 내가 일정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운동도 가볍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산책도 가볍게 나갔다 오고 이래서 내가 좀 이런 컨디션 건강관리를 좀 해야 돼요. 또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는데 이때 내가 경쟁 상황에 놓이거든요. 경쟁심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승부욕이 발동합니다. 승부욕. 그래서 결국에는 또 내가 이렇게 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투쟁심도 생기게 되는데 그러함과 동시에 그런 예민함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서 또 내가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몸으로 또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좀 환기를 시켜주세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옹기종기 나의 그런 학우들, 주변 친구들, 동료들, 지인들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런 명예를 위해서 훗날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모습도 되니까 열심히 분주하게 스스로 학업 활동을 이어나가시면 긍정의 그래도 성취와 보상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직장인분들 볼게요. 직장인분들 이럴 때 내가 명예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명예사 그리고 승진사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함과 동시에 내가 또 회사로부터 표창장이나 아니면은 상장 그렇게 인정받을 일들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죠? 그러함과 동시에 그 과정을 보자면요. 사실 부단하게 경쟁하는 모습이에요. 부단하게 경쟁한다. 그래서 굉장히 내가 또 예민해지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이뤄내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러한 명예사, 승진사 그런 자리, 직책, 직급 이러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함과 동시에 또 이럴 때는 그 과정에서 주변과 협력, 협업을 잘 이뤄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리더십. 노련미를 발산을 해야 돼요. 노련미를. 그렇게 해가면서 회사로부터, 조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니까 부단하게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러한 것들을 성취하게 되는 모습이 되니까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과한 경쟁심으로 내가 피해의식이 가지 않게끔 적당하게 그렇게 협력과 협업도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이뤄가시면 자리의 발전 이런 것도 이뤄낼 수 있다 라는 점 보여지기도 하네요. 근데 역시나 주의해야 될 점은 컨디션, 건강 이런 거죠. 이런 관리를 내가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럴 때는 또 샐러던트의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또 내 스스로는 굉장히 분주한 거예요. 물론 내가 퇴근하고 나서 무언가 자기 개발을 이렇게 해 나간다라고 해서 내가 주변 동료들한테 알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또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니까 이럴 때는 또 나의 그런 실력의 업그레이드, 직업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내가 또 돈을 지출하게 된다. 학원비, 책값, 동영상 강의, 여러 가지로 아니면 야간, 온라인 대학교, 학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 나가면 또 긍정적인 또 모습이 되기도 해요. 긍정적인 금전의 소모 지출이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렇게 금전을 지출하는 거니까. 결국은 나한테 재투자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컨디션, 건강관리만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점이 보여지네요. 사업가분들 볼게요. 사업가분들은 이럴 때 거래처가 나한테 호의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정해주기도 해요. 근데 그 과정이 뭐예요? 바쁘고 열심히 내가 해나가야 돼요. 열심히 분주한 모습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공동 그런 프로젝트의 모습이에요. 공동 프로젝트. 그래서 대체로 내가 다 떠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협력이죠. 그럼 누구랑 협력해요? 파트너사, 협력사, 또 아웃소싱 업체, 이런 업체들, 심지어 이때는 경쟁사랑도 내가 경쟁 구도에 놓이기도 하지만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 예를 들자면 이제 건설사라고 치면은 건설사가 또 컨소시엄 구성해서 큰 규모의 대규모 입찰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해요. 프리랜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프리랜서와 같이 협업해서 합작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영화를 만들어도 그렇고요. 합작의 모습이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돈을 지불해야겠죠. 대가를 지불해야지 같이 움직이면서 또 대가를 또 나눠야겠죠. 분배예요, 분배. 그런 모습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소 약간 2등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하고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업무들에 있어서. 내가 왜 쟤랑 해야 돼? 약간 이런 모습도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를 잘 내가 협력해서 나아가면은 그래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도 하니까 너무 예민하거나 불평불만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면은 자꾸 여행을 가셔도 되고 휴가로 아니면 자꾸 밖에 나가서 정신의 그런 환기 있죠? 그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필수다. 라는 점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또 주의해야 될 점은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이럴 때는 또 사실 그런 나의 수화인, 직원, 그런 생산 설비, 기계, 수단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재투자해야 될 일로 돈의 소모 지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금 지출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요. 이런 것들을 새롭게 내가 해야 된다든지.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좀 빌려와야 되는 것도 돼요. 이렇게 누구한테서요? 파트너사, 협력사, 아웃소싱 업체 뭘 빌려와요? 그런 인프라들, 인력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기술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생산, 설비, 시설 다 되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돈 주고 좀 써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라는 점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기혼자 분들 볼게요. 기혼자. 남녀 공통부터 볼게요. 이럴 때 다른 기토일간 분들에 비해서 내가 공통으로 배우자와의 그런 관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유의가 필요해요. 대체로 이럴 때 굉장히 예민함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오해, 원망, 집착, 또 뭐가 있을까요? 애증. 이런 것들이 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럴 때는 좀 내려놔야 돼요. 좀 시공간에 그런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여유를 갖자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럴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괜히 트집 잡게 되고
아니면 내가 트집을 잡히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잔잔한 그런 오해, 원망, 집착, 애증 이런 게 자꾸 발생하게 되면은 트러블로 가요. 트러블로 가면 자꾸 뭘로 가요? 싸움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대체로 이럴 때 기혼자 남녀분들 두 분 다 모두 가정 외 그런 이성관계를 좀 확실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이럴 때. 특히 기혼자 여자분들은 이럴 때 다소 내가 다른 만남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정 외 다른 만남을. 그리고 기혼자 남자분들도 자녀의 일, 그죠? 그게 아니면은 처가의 일, 그게 아니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배우자와의 그런 사소한 것들로 오해, 원망, 집착, 애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다. 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또 자녀일, 처가일 뭐 이런 걸로 내가 신경 쓰고 케어하고 그래서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배우자의 일로도 마찬가지고. 자, 여자분들은 이럴 때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일 아니면 시댁의 일. 그리고 이럴 때 보통은 금전 문제 많죠. 그게 아니면은 또 이런 자녀나 건강, 관계 이런 것들도 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한다. 신경 쓰고 케어를 좀 해줘야 될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대체로 내가 지금부터 잘 돌아보고 점검해 가면서 가다 보면은 이러한 관계적인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또 남녀 공통으로 이럴 때 의식주 환경에 좀 그런 불안불안한 그런 일들 내가 좀 긴장을 한다든지 뭐 물이 샌다든지 또 아니면 뭐 약간 알게 모르게 뭐 알 수 없는 냄새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잘 헤쳐나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관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시공간의 거리를 좀 주면 좋다. 이럴 때는 한 집에 살더라도 각방이 좋죠. 각방이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각방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각방은 괜찮은 겁니다 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그렇게 해서 배우자의 관계 또 가정적인 문제, 의식주의 환경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미혼자분들 볼게요. 미혼자 여자분들 볼게요. 미혼자 여자분들은 이럴 때 연애운이 올라가요. 급상승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그러한 이상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쩔 때는 짜릿하다가 또 어쩔 때는 또 안정감을 느끼다가 뭐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다소 내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할 점이에요. 실수는 어떤 실수냐? 자, 내가 앞뒤 안 가리고 그런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혹해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내가 확인할 점이 있다. 어떤 점을 확인하냐? 그의 사생활을 좀 확인을 해라. 사생활. 그럼 뭐예요? 사적 관계, 그죠? 하물며 썸 타는 여자라도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좀 팁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다소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내가 다소 반전에 그런 실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관계에.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원망하거나 집착하게 될 일이나 굉장히 예민해질 일들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소 그의 사생활을 잘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럴 때는 1대1 소개팅이 좋아요. 1대1 소개팅. 단체 미팅보다는 경쟁 구도에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팅 가지 마세요. 대체로 결정사도 저는 그렇게 추천 안 드리는데 이럴 때는 결정사에서 상대방이 나타났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만 보는 게 아닐 거예요. 나랑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안 발생하기 위해서 내가 좀 신경을 써라. 그렇지 않으면은 다소 예민해질 일, 오해, 원망, 집착, 애증의 인자가 증폭되기도 하니까. 그죠? 저는 연애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기회일주분들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연애 안 하시면 되고요. 연애를 내가 진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연애 비즈니스 잘 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점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미혼자 남자분들은 이럴 때 내가 연애운이 있다. 그런데 내가 좀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지 마세요. 무책임하게. 그런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속도 위반 같은 거죠. 속도 위반. 이런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책임 소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굉장히 좀 좌충우돌하게 되기도 한다. 좌충우돌. 그러면서 금전의 지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미혼자분들이 이럴 때 좀 관계를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런 교제의 스타트를 좀 주의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연애운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연애운을 열어가신다면은 또 긍정의 연애 비즈니스 열어가는 모습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눈에 빠지는 모습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 홀린 듯이 확 넘어가기 이전에 내가 작년에 그런 영상을 봤었지, 그래 조심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면은 그것만으로도 또 충분한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연애운 둘 다 있다. 남자나 여자나. 하지만 내가 연애운이 있다라고 해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고 연락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열심히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내 활동을 열어나가면서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내가 싱글이야. 그걸 알려야 돼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그렇게 해서 연애 비즈니스를 열어나가야 되지 연애운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해일주의 2024년 갑진년 신년 운세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기해일주 분들 내년 한 해 동안 내가 내어줄 건 내어주고 양보해줄 건 양보해주고 또 얻을 건 얻어서 내가 원했던 목표한 바를 하나씩 성취해가는 그런 긍정의 한 해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내가 무리수를 두는 모습은 아닌데 그렇다 할지언정 그래도 나의 주장과 고집 이런 것들이 가정 내, 가정 밖으로도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곧 뭐예요? 투쟁심, 경쟁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만 좀 주의하시고 얻을 건 얻는 그런 긍정의 한 해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 좋고 다 나쁜 운은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점 참고하시고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토일간의 일주별 2024년 갑진년 신년 운세를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기토일간 분들 2023년 현재 개묘년에 조금 힘들거나 조금 과중한 업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그러한 책무, 그러한 미션들을 겪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자책하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나의 때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의 경험과 내공과 그러한 것들로 경험치를 쌓아 나가서 노련미를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언젠가 나의 때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에게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내공과 경험치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좋고 다 나쁜 운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할지언정 어쨌든 올해도 그러한 미션들을 잘 수행해 나가시고 또 여러 가지로 잘 해결해 나가시면은 또 자리나 명예, 체면 혹은 금전적인 보상도 연말이나 이럴 때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내년 연초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얻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올 한 해를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2024년 갑진년은 또 내가 여러 가지로 또 얻을 수 있는 건 얻을 수 있거든요. 내어줄 건 내어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앞서서 다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드려놨으니까 공통 부분부터 하나씩 차분히 보시고 내가 활용할 부분은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활용해야 되는 부분을 잘 하나씩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활용하시는 그런 온테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 갑진년에도 기토일간 분들이 원했던 그리고 계획했던 그러한 소원이나 그런 목표한 바가 있다라면은 하나씩 전부 다 달성해서 즐거움과 승리감을 꼭 맛보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앞서서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간별 그리고 일주로만 보는 그런 신년 운세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연주 그리고 월주, 시주가 있고 또 대운, 그쵸? 대운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제가 그러한 흐름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다 따져 봐야지 정확한 신년 운세가 나온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즐거운 그런 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토일간의 2024년 갑진년 신년 운세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